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182님, 오늘 시골에 계시는 엄마 찾아뵈려고 시장 가는 길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하루 보내보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유기농 비누님도 굿모닝입니다. 서울 폭우던데 비 조심하세요. 대구는 저녁부터 예정이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전국에서 지금 비 얘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무사튼튼 준비 잘하셔서 제발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은 비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저 운동화 다 젖었습니다. 네. 요것도 장마철의 제입이 단골 멘트인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 남성분들도 패션으로 신는 장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하나 구비하셔서 패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 구비하셔가지고 뽀송뽀송한 발로 기분 좋게 방송하시면 좋겠다. 장화 그거 괜찮네. 그렇죠? 아니면 반바지에 슬리퍼로 이렇게 나올까요? 뭐 그것도 괜찮죠. 우리 촌철님들이 그 하체 부분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상체만 보시니까요. 아니 뭐 저희 제작진이 반발할까 봐. 시가 공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건 좀 걱정되네요. 제가 눈을 감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네, 그리고 옥황상제님도 장마 얘기 보내주셨는데요.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철저한 대비로 고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올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물가나 뭐 축대, 뭐 그다음에 산비탈 이런 근처에 사시는 분들 주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철저한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언론 공지를 통해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수사 준비 기간이고 수사 개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20일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준비 기간을 20일로 할지 10일로 할지 5일로 할지는 누구 마음이다? 특검 마음이다. 그래서 20일 꽉꽉 채워서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 다 했고 수사 개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거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짚어야 될 점은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자,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을 김용현 전 장관이 받아들였으면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이런 걸 두고. 자, 이 질문에 이어지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에 맞는 떡 먹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살다 보면 왜 자꾸 입에 맞는 떡만 먹으려고 하냐. 그냥 감지덕지하고 드시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결국은 뭐냐? 이걸 놓쳐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는 아이 떡이 아니라 뭐를 줬다? 매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자승자박이죠. 네. 그다음에 다음. 자, 이로써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었다. 누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호. 자, 조은석 특검은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받는 겁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석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랑 가담자들과 입을 맞추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에 따르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구속영장 발부 아니겠습니까? 할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이걸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구속 시간과 날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신박한 해석을 내놨던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의 신박한 해석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보니까 하여간 일단 풀어주고 보자라는 게 먼저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누가 안느냐? 직위원 부장판사가 안게 되겠죠. 안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19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습니까?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바로 불거질 텐데 자, 전광석화로 김용현 추가 기소 결정을 내린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렇게 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참고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문제를 특검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조은석 특검의 판단이 여기에 게재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군 검찰의 판단인데요. 자, 조은석 특검이 계엄군 사령관들이 받고 있는 군사 재판은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 구속영장 청구는 군 검찰의 몫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군 검찰이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권보석 결정을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했죠. 했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문제의 어떤 그 처리 추이에 따라서 이게 연동해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 검찰에게 또 공이 넘겨지는 측면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이비가 얘기해줬지만 6월 17일에 일단 군 검찰은 구속 만료가 임박한 전 계엄군 사령관 등 4명의 그 군인들에 대해서 직권보석을 요청서를 지금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 상태인데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일단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의견들은 당연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8998님, 김용현 전 장관 며칠이라도 나가 있을 걸 후회하겠네요. 윤영기님, 변호사가 방송도 안 듣고 뉴스도 안 봅니까? 특검 첫날부터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의견들 들어와 있고 포비님은 불법 내란 세력이 불법을 논하다니. 점점점. 네. 해옥님, 세상에 어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나 봅니다. 램프의 진이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라고 올려주셨고 강주님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그 얘기는 참 안 했습니다만 네, 아마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가 실은 내용을 보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했다는 말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내가 김건희 씨 관련? 네,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 네. 예,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하고요. 김건희 씨가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입원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수사 받으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도 지금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다. 계속 약간 특혜를 바라는 느낌이죠? 아니, 그 뭐냐면 자신에 대한 어떤 사법적 결정의 불법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전략을 그동안 써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 단계에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관된 전술이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잊혀졌던 명품백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샤넬백 얘기만 해서 그에 앞서서 나왔던 게 디올백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기록물로 지정 안 됐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다. 요거를 지금 JTBC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외국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수치가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청탁 여부에 따라서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는데요, 그거?
그러니까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러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디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딘가 잘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있거나. 여튼 이것도 특검이 밝혀야 되는 거죠? 네. 할 일이 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하여간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한석훈 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지난달 28일 특전사 707 특임단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 방문했느냐? 12.3 내란에 투입된 장병들의 건강권 그리고 처우 등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 조사에 나선 그 주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요? 한석훈, 이한별 두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기억하시죠? 네. 인권위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됐었죠. 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위원들입니다. 특히 한석훈 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12.3 내란 있고 6일 뒤입니다. 비공개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그 주인공입니다. 이런 위원들이 12.3 내란 동원에 따른 군 장병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직후 전해진 소식이 뭐였습니까? 장병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한 위원이 내란 동원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네, 이인수님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깁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이건 또 무슨 코미디 부조리극이냐 뭐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고 혹시 장병들 입막음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의 눈초리까지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간에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우리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윤석열 내란 수계 보호 연락 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발언에 관해서는 저는 송원석 대표께서 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성도 좀 오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장면에 대해서는 굳이 평하지 않겠습니다. 촌철님들께서 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았는데요.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과정을 보면 지난해 3, 4월경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모의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라고 물었고요. 윤건영 의원은 조태영 전 원장이 내란 주요 증거를 삭제, 인멸하도록 조언하거나 방조, 가담했는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요.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법에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해야 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감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검에서 하는 거가 가장 기본이고요. 다만 원은 이제 저희 내부의 어떤 나름대로 좀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에 특검이 내부를 휘젓고 관계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추궁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원에서 내부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벌이는 겁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그걸 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지우거나 뭔가를 조치를 했다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들도 있네요. 그래서 내부 감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들어가서 그러면 뭐 전부 다 뒤지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송원석 그 정보위원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거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담배가게 순구미님이 할 줄 아는 건 색깔론뿐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1793님은 나라 걱정을 진작 좀 하지 그러셨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남호 전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봉현 전 회장도 각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1, 2심에서는 이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접대받은 금액이 93만 9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이 이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가 항소 일부가 이들의 접대 금액이 102만 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93만 9천 원 계산법과 102만 원 계산법 이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함몰되는 것 자체가 사건 인식을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인데요. 100만 원 미만이면 그럼 괜찮다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붙을 수 있죠.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왜곡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법원이야 어차피 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 뭐 그렇다고 치겠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기초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99만 9천 원까지 접대받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마음껏 접대받아라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시 떠오르는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 뭐 강간무소식이긴 한데요. 지기현 판사 말대로 잠깐 들러서 사진만 찍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거기서 정말로 술 접대를 받은 거라면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은 그때도 100만 원 기준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따질 겁니까? 법논리로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하. 이건 미래형 관전 포인트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제발 잠 좀 자자 님이 102만 원이나 93만 원이나 네. 푸른 달님 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게 본질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제이비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요거는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고 남겨두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 소아과 오픈런 뭐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풀 실험이 기초단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부산 사하구의회가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열어서 진료를 하는 소아과에 운영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하는데 병원 한 곳당 1년에 한 1억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보인 소아과가 한 3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간만에 좋은 뉴스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하구 여성회가 이 출근 전 어린이병원 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난해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돌면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을 촉구하는 주민 의견이 담긴 1,500개의 서명을 받았고 강현식 의원이 이를 받아서 발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주민 주도형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진짜 지방자치다. 주민자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두 곳으로는 이제 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데 왜냐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지원도 좀 해주고 내지 이 정책을 좀 확산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78님이 사하구 우리 동네
라고 약간 지역부심 보내주셨고요. 신원섭파님은 이건 좋은 정책입니다. 부산 사학의회 칭찬합니다. 좋은 효과 기대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새벽별 병원 이름도 예쁘네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녁 시간도 좀 지원해 주세요.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 네, 요거는 구 예산으로 하긴 진짜 힘든 거니까 정부가 여기까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듣던 중 가장 반가운 뉴스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서 도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